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웃음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아주 어릴 적 아빠에게 버려진 고아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저희 어린 시절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고시원 같은 아주 작은 방에 오빠와 언니 그리고 저 아빠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고 그곳에 저와 오빠,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됐어서 정말 쥐 죽은 듯이 생활했습니다. 그 고시원에서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됐고 항상 아빠가 올 때까지 종이에 글을 쓰면서 언니와 오빠와 대화했고요. 저희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순간은 모두가 잠든 새벽, 관리하는 아저씨가 주무시는 그 시간에만 잠깐 밖에 나가서 찬 공기 쐬고 오빠랑 언니랑 산책하고 편의점에서 음식 사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 사 먹는 것도 폐기가 나오면 그걸 사정사정해서 얻어먹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몰래 사서 먹고 그랬었네요. 그래도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때 그 새벽에는 저희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았어요. 아주 어릴 때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울면서 딱 한 달만 시설에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너희들 매일 굶기고 있는 것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한 달 동안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한 달 뒤에 아빠가 다시 데려온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아빠는 저희 팔뚝에 매직으로 구불구불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문자, 기호를 쓰셨어요. 그러고는 잠깐 참으라고 하면서 막 바늘 같은 걸로 그 문자를 따라서 찔렀어요. 피가 나고 저는 엄청 아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빠가 저를 괴롭히는 줄 알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빠에게 손목을 내어주었고 바늘 때문에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입술만 꽉 깨물고 아픈 내색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 얼굴에서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아빠도 똑같이 팔뚝에 그 모양을 새기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 문자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 저희는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으며 헤어지기 싫다고, 앞으로 밥 달라고 떼도 안 쓰고 울지도 않을 거고 방에서 말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소리쳤죠. 아빠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가난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딱 30일만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언니랑 오빠 너랑 다 데리고 올 거라고 하며 그렇게 떠났고요. 30일, 60일, 100일, 1년이 지나도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는 밥도 주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와 3살, 5살 차이가 나는 오빠와 언니는 저와 다른 건물에서 생활하였고 오빠랑 언니를 잠깐 만날 수 있는 저녁 시간만을 저는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눈에 푸른 멍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에는 입술이 터져 있고 어떤 때는 저를 보며 하염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기만 했어요. 오빠는 언니를 보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계속 욕만 했고요.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오빠와 언니는 나중에 너무 어려서 안 돼 라고 하며 말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불러 저녁 만남하러 오는 순간에 꿈빛동으로 오지 말고 뒤에 놀이터 옆에 있는 초록색 대문으로 와. 꼭 와야 돼. 아무도 모르게 꼭 와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와야 한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꼭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초록색 대문에서 만나기로 한 그날 저는 선생님이 감시로 인해 저녁 만남 전 초록 대문으로 가지 못했고 그날 저녁 선생님과 원장님들께서 오빠와 언니가 없어졌다고, 도망간 것 같다고 하는 소리와 함께 오빠와 언니가 어디 간 거냐고 저를 캐물었어요. 오빠와 언니는 저와 함께 그 시설에서 도망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선생님이 감시로 그곳을 가지 못했고 그렇게 그날 비가 억수로 내리던 그 여름, 그날 이후로 저는 38년간 오빠와 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사라지고 나서 선생님과 원장님 그리고 친구들은 철저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를 지켜주는 오빠와 언니가 없어지니 한두 살 차이 나는 애들이 저를 막 때리고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저만 보면 머리를 때리고, 간식 시간이 오면 저만 쏙 빼놓고 다른 애들한테 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인지 2년 뒤 그 시설은 비리 사건으로 인해 없어지고, 거기 있던 저희들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른 시설로 가도 다른 애들이 텃세로 하루하루 힘들었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 시설에 있다가 보조금 조금과 함께 독립을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지요.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그곳에서 3년간 일하다가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잘리고 고깃집 아르바이트, 놀이공원, 청소일, 호텔 설거지일, 편의점 야간 등등을 돌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캐디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운딩을 많이 뛰면 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손님들이 무시와 캐디 선배님들의 텃세로 정말 매일 밤을 울며 지냈죠.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서 3년째 되는 날 드디어 고시원에 벗어나 작은 원룸에서 전세로 살 수 있는 목돈과 약간의 여유 자금을 모은 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나이였지만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피땀 흘려 공부해 전문대지만 간호학과에 지원해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었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위에 학년 애들한테 욕먹고 저만 학교 행사에서 제외시키고 어딜 가나 이방인, 외부인 취급은 학교에 가서도 이어졌어요. 고아인 게 티가 났는지 애들은 귀신처럼 절 소외시키더라고요. 슬프지만 그런 상황에 익숙해졌는지 저는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제 일에 집중했고 과탑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며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면허증도 따고 운이 좋아 지방 모 대학병원 간호사로 들어가 5년 동안 경력도 쌓았습니다. 틈틈이 언니와 오빠를 찾아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빠와 언니는 왜 도망갔을까? 왜 나는 그날 그곳에 가지 못했을까? 그때 가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에 30밤만 자면 찾아온다는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내 팔뚝에 미운 문신만 내주고 없어진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여름에는 반팔도 못 입고 이 어설픈 문신을 보면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묻길 바빴고,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을 할 때도 저만 근무복 안에 팔토시나 긴 옷을 입었고요. 땀이 뻘뻘 나도 소매를 거둘 수 없었어요. 환자들이 보면 욕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웠고 저희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화목한 집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속에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언니도 오빠도 너무 보고 싶고 그냥 왜 나만 외톨이일까?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먹고 살려면 꿋꿋하게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지방 모 병원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지금보다 1.5배 더 벌 수 있다는 조건이었기에 그 지방 모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차피 고향도 친지도 없는 저에게는 어디서 일하나 다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내려가 일한 지 5개월 정도 되는 날, 공사장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진 환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정말 갈색이다 못해 새까맣게 탄 환자였고 40대 후반으로 적혀 있었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50대 후반은 훤히 넘어 보이는 그런 환자가 왔어요.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광대가 툭 튀어나왔고 눈도 쏙 패여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냥 숨쉬는 것도 힘들어 보일 만큼 약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차가 높은 간호사와 의사선생님께서 그분을 처치했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과정에서 뇌를 다쳐 손해 위축증 판단을 받았고 걷는 게 힘들어 계속해서 입원을 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서 로테이션으로 일주일 뒤 그 환자를 제가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주사를 놓으러 환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팔을 걷어 소독을 하려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신이 그 환자의 팔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정보는 제가 알던 오빠의 이름과는 달랐고 얼굴도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오빠의 얼굴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사를 놓으며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문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특이하고 전문적으로 새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물어보자 그 환자는 이거 아버지가 저랑 동생들한테 새겨주신 표시예요. 몇십 년 전 아버지가 저와 동생들을 보호소에 맡기면서 반드시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아버지가 뿔뿔이 흩어져도 이 손목에 있는 표시로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달 후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혹시라도 이 문양과 똑같은 표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 볼 때마다 손목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라고 오빠가 말하자마자 저는 소매를 걷어서 그 똑같은 문신을 보여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 나야. 오빠 나라고. 나 수연이. 오빠 진짜 오빠야? 나 초록색 철문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못 나갔었던 수연이라고. 오빠 맞아? 오빠 대체 어디서 이렇게 산 거야? 얼굴에 왜 이렇게 상했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이제야 알아보겠네. 우리 오빠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탄 거고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오빠 언니는 어딨어? 아빠는 못 찾은 거고? 라고 하자 오빠는 제 손목에 있는 문신을 보면서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거의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정말 정수연 맞냐고 너야말로 통통했던 내가 왜 이렇게 말랐어 몰라볼 뻔했잖아 라면서 너무 반가워 오빠는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손의 위축증으로 인해 오빠는 일어나자마자 쓰러졌어요. 그렇게 오빠를 진정시켰습니다. 안정제를 투여하고 오빠의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수시간을 오빠의 옆을 지켰습니다. 옆에 같은 방을 쓰는 환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캐묻고 제 사정을 들은 환자분들은 눈물바다가 되고 이 소식이 수간호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쌤 귀에까지 들어가 그날 저는 오후 근무 배정에서 제외되고 하루 종일 오빠 옆을 지켰습니다. 오빠가 안정을 취하고 깨어나고 오빠가 그간 있었던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사실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보육원에서 언니가 종종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던 것은 보육원 원장 새끼가 언니를 탐하려고 했고 언니가 저항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오빠는 저와 언니를 데리고 보육원을 탈출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날 초록색 철문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였고요. 오빠와 언니는 제가 안 나오자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장대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오빠와 언니는 저를 두고 도망간 거였고 시간이 흘러 오빠가 저를 데리러 그곳에 다시 갔을 때는 이미 그 보육원은 사라진 상태, 저는 다른 시설로 옮겨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아빠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아빠는 찾지 못했고 우리 착한 우리 언니는 그날 이후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언니가 21살이 되던 그해 먼저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폐인처럼 살다가 겨우 치료를 받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이렇게 살아온 것이었고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와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여운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라며 저는 소리치며 침대에 얼굴을 박고 정말 짐승처럼 엉엉 울었고 오빠도 저를 따라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오빠는 우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며 오빠가 여동생 둘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한이 맺혔다고 너무나 널 늦게 찾게 되어 활복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재활치료까지 전부 받기로 하고 오빠가 퇴원하면 언니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오빠 상태가 좋지 않아 언니가 있는 곳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빠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습니다. 아빠가 내 팔에 새겨놓은 문신 원망만 했는데 아빠가 한 달 이내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미 알았나 봅니다. 우리 남매가 헤어질 일을 직감하고 이렇게 문신을 어리고 어렸던 우리의 얇은 손목에 새겨놓았나 봅니다. 오빠를 찾은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긴 소매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오빠가 퇴원하면 언니도 찾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 아빠를 찾아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아빠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저와 오빠는 또다시 머나먼 고된 삶의 여정을 시작하러 갑니다.